퇴근했습니다. 퇴근하고 나서 베란다에 한참 왔다 갔다 하다가 카메라를 이제서야 켰답니다. 손이 닿는 곳은 다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둘러보고 다녔고요. 손이 안 닿는 곳은 창밖을 통해서 유심히 째려보듯 관찰을 하면서 다육이들을 보고 다녔죠. 비가 와도 날이 이렇게 좋으니까 비를 맞은 화분들이 빨리 말랐더라고요. 그런 반면에 제가 실패하지 않고 여태까지 잘 키웠어요 라고 자랑을 했던 제 로라가 꽃대에서 타고 들어간 물음으로 밑에 입장 몇 개가 다 이렇게 물이 가득 차갖고 떨어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보면서 꽃대를 타고 들어간 물음은 빨리 치유를 하면 살려낼 수 있거든요. 요 로란데 여기 얼굴에 보면 이쪽이 한쪽 무너졌죠. 오늘 보니까 여기 꽃대에 딱 달려있는 그 꽃대 주변으로 그렇게 잎이 물을 한가득 머금어갖고 잎들이 울렁울렁해져서 손을 대니까 다 와르륵 떨어졌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른 곳은 멀쩡해 보이잖아요. 근데 사실은 목대가 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탁 잘라갖고 뿌리를 새로 받는 게 사실은 제일 안전하고 상한 부분을 다 잘라내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.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걔가 떨어져 나가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죠. 고민하고 있습니다. 목대를 잘라서 정말 목대를 타고 물음병이 수관을 통해서 이동을 했는지 위로 갈 거니까요. 이제 위로 올라가면 이제 생장점 주변으로 가면 이제 생장점 주변까지 다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능성이 없겠죠. 이쪽 인근에 있는 잎들은 잎꽂이도 안 돼요. 반대편에 있는 애들은 그래도 간혹 성공하는 게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. 원래 로라가 자구 잘 안 달아준다는데 여기 이렇게 예쁘게 자구까지 달아주면서 크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. 로라의 입장 뒷면을 관찰하다 보니까 응애 피해 현상이 보이더라고요. 지금 키핑장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제 베란다에서도 이렇게 응애가 또 생겼나 봐요. 그 물음병의 증상은요. 솔직히 하루 이틀 만에 정말 나빠지거나 하거든요. 그래서 결정을 하려고 하면 사실 빨리 해야 돼요. 근데 이렇게 결정장애가 이렇게 발동을 하면서 가동을 하면서 얘를 그냥 이대로 키우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죠. 근데 이대로도 괜찮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성적으로는 저거를 잘라야 돼요. 그래서 목뒤를 확인을 하고 힘들지만 뿌리를 새로 받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. 제 베란다에 모모카 금이도 생각보다 여러 포트가 있는데 하나같이 지금 이렇게 웃자라고 있어요. 모모카 금을 정말 예쁘게 키우시는 분 거를 봤는데 정말 환상적으로 예쁩니다. 모모카 금이 무거지면. 근데 그 무거질 때까지 모모카 금을 제대로 키워보지를 못하고 이렇게 웃자라거나 곰팡이가 생겨서 잘 못 키우거나 계속 그걸 반복하면서 지금 모모카 금을 이렇게 못 키우네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또 이렇게 웃자랐어요. 목대를 만들어서 가을에 목대가 긴 모모카 금을 키워본다. 뭐 그런 목표를 세울 수도 있고 지금 하루라도 빨리 적심을 해서 이 계절이 좋으니까 자구를 빨리빨리 키워낸다.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? 요 모모카 금은 엄마네 집에서 온 모모카 금인데요. 엄마가 요거를 적심을 해서 이 적심이 실패한 거죠. 사실은 적심을 하면 원래 자구가 몇 개 더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그 얼굴이 나온 거예요. 이런 경우에는 생장점 제거를 잘 못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3살이 돋듯 그냥 그 자리에 그 얼굴 그대로 잎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. 근데 얘는 그렇게 큰 거예요. 그랬는데 목대에다가 이렇게 애기를 많이 달아주는데 너무 웃긴 게 저 중간에 목대가 저렇게 가늘어졌다가 다시 목대가 굵어졌다가 지금 이렇고 있어요. 이랬었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웃자라 버렸습니다. 모모카 금이. 그래서 제가 딱 이제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은 저렇게 성그러진 생장점이 쭉 늘어나는 거예요. 저거 촘촘하게 자라야 되는데 원래 생장점이 뭐 늘어난다고 해서 그 웃자란다고 해서 생장점이 촘촘하게 다 있는 게 아니라 잎들이 나오는 곳에 생장점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원래
처음부터 그 여성들한테는 난자가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져서 출생을 하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땐 목대는 원래 생장점이 있는 곳에만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쭉 늘어난다고 해서 생장점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요. 저렇게 생장점이 띄게 쭉 올라갑니다. 저런 곳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면 저 사이에 가위가 들어가나 칼이 들어가나 혹은 실로 해야 되나 이런 적심을 할 때 괜찮으려나 이런 그 유혹을 자꾸 이렇게 받게 됩니다. 이 모모카큼 예쁘게 키우기 진짜 힘들어요. 그냥 한번 그냥 아유 포기한다 셈 치고 베란다에다가 내놓고 그냥 햇볕에 그냥 빡빡 한번 달궈볼까요? 정말 놀랄 노자의 속도로 이 러블리 로즈 자구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며칠 만에 한번 보면 또 커 있고요. 며칠 만에 한번 와보면 또 커 있습니다. 그런데 적심을 한 그 얼굴에서는 아직 뿌리가 안 나와요. 그런데 이렇게 뿌리를 받고 있는 요런 이제 적심한 뿌리를 갖고 있는 목대에 있는 이 자구들은 성장세가 굉장히 좋아요. 지금 왜냐면 성장하는 딱 그 계절이거든요. 막 폭염이 있는 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습도는 살짝 높고 온도가 지금 괜찮기 때문에 햇볕이 있으면 딱 좋겠지만 약간 부족한 햇볕에서 지금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때 심어줬던 박화장인데 이거 원래 제가 키우던 박화장 적심해갖고 진짜 얘는 적심하고 나서 후회를 많이 했었어요. 이 박화장도 그 생장점에서 꽃이 올라오는데 꽃이 지고 나면 그 꽃대 바로 옆에서 이렇게 아기가 나와갖고 이렇게 쑥 커요.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관절 꺾이듯이 이렇게 톡톡톡 꺾여갖고 그렇게 지금 크고 있기는 합니다. 나중에 요 박화장하고 손홍기 다육 사장님께서 그 선물로 주신 박화장 화분을 합식을 해갖고 하나의 화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. 지금 많이 좀 솎아져가지고 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. 박화장 제 거는 원래 제가 이제 키웠던 거라서 그런지 얘는 지금까지는 건강합니다.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제 거 까라솔을 합식을 해서 심어놨던 그 화분이에요. 옷자라서 이렇게 많이 간격이 띄죠. 까라솔 같은 경우에는 자구를 중간에 그래도 좀 다른 다육에 비해서는 인심 있게 달아주고 목도리처럼 뺑 돌려갖고 달아주는 편이에요. 그래서 까라솔 같은 경우에는 좀 멋진 수영으로 키우기가 좋아요. 그런데 목질화도 빨리 되고 목대가 가늘게 크는 그런 특징 때문에 까라솔을 오래 키웠을 때 굵은 목대로 멋진 수영을 갖고 있는 까라솔은 사실 많지 않아요. 정말로 막 길어져 가지고 가늘고 저기 까라솔인가 예쁜가 라고 하는 그런 수영으로 크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까라솔 같은 경우에는 관엽처럼 중간중간에 수영 관리를 조금 하면서 좀 그렇게 키워야 오래 키웠을 때 예쁜 그런 수영으로 키울 수 있는 다육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. 다육이를 키워보고 적심도 해보고 꼬집기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생장점이 어떤지 앞으로 수영이 어떻게 될 건지를 대충 예측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. 이 까라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원 모주 하나만 있는 걸 이렇게 꼬집기를 했는데 이제 요 수영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풍성한 수영을 만들기가 약간 어려워요. 어떤 수영에서 꼬집기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냐면 왜 얼굴 하나에 뒤에 목도리를 두르는 그런 수영에서 얼굴 하나는 내버려 두고 목도리를 두른 그 자구를 꼬집게 해가지고 위에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을 하는 그 모주 얼굴은 내버려 두고 주변으로 계속 꼬집기를 하면서 풍성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위를 자르는 순간 위로 생장을 우리가 멈추게 되거든요.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. 요 까라솔처럼. 얘는 아무리 대품으로 키워도 수영이 부족하고 예쁜 수영이 아니게 되는 거죠. 여기 가운데 위로 하나가 쭉 뻗은 그런 그 수영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애시당초부터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요거를 또 꼬집기에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면 요 가지 하나에서 3개, 4개가 나오겠죠?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너무 웃긴 수영이 아마 될 거예요.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진짜 맨 처음에 꼬집기를 해갖고 번식을 하는 그 진짜 그 기쁨을 저한테 엄청나게 줬기 때문에 요거는
제가 정말 특별하게 사랑하는 까라솔이에요. 예쁘든 밉든. 그래서 막 크게 그렇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작은 얼굴로 그냥 오래오래 키우고 싶은 까라솔이랍니다. 요 라일락은 물꽂이로 지금 뿌리를 잘라갖고 했는데 키우고 있는데 새 자구보다 하엽지는 속도가 빨라서 제가 수경으로 키우고 있는데 수경을 포기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수경 재배에 사용하는 영양제를 지금 주고 다시 한번 또 키워보고 있는 거예요. 뿌리는 지금 굉장히 잘 났어요. 뿌리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다시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이게 뭐 효과가 있다 없다 딱히 말할 수가 없어요. 수경 재배를 하는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물에서만 가지고 있는 영양소 갖고 다 하기가 힘드니까 광합성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꼭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저는 이 라일락하고 수연이를 거리대에 항상 내놨었거든요. 지금 이 비가 이렇게 많이 오기 전까지는, 그리고 하우스 뚜껑을 덮기 전까지는, 하우스 뚜껑 덮기 전까지는 이렇게 바스켓을 걸어서 조금 더 할 수 있었기 때문에, 그리고 저쪽도 마찬가지고요. 그랬을 때는 항상 거리대에 나와 있었던 다육이었답니다. 퇴근을 했는데도 베란다 거리대 다육이들을 이렇게 선명하게 밝게 볼 수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네요. 오늘 하루 우리 다육마님들 아마 행복하셨을 거예요. 햇볕이 쨍하니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주고 비를 맞았던 다육이 화분도 다 말릴 수 있는 좋은 날이었기 때문에 아마 행복하셨을 듯 합니다. 저는 금요일 오후 소식은 여기에서 전하고요. 이런저런 수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